잘 가요. 고생이 잘 가요, 선생님. 구세미 선생님. 총성과 함께 무창마을의 고요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착한 여자 부세미 8화. 그날 밤 이 마을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화롭던 무창마을에 낯선 두 남자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유치원 버스 기사로 새로 부임한 기로세. 또 한 명은 농번기 일꾼으로 들어온 이세준. 겉보기엔 평범한 외지인들이지만 영란의 직감은 그들을 향해 빨간불을 켭니다. 낯선 공기, 낯선 시선, 그리고 어딘가 감도는 불안함. 마을의 평화로움은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하죠. 밤이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발소리, 고장 나 있는 CCTV. 영란은 점점 불안에 잠식되어 갑니다. 집 주변 CCTV를 다시 점검하고 잠들 때조차 불을 끄지 못할 만큼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CCTV가 연달아 고장나 버립니다. 단순한 오작동이 아닌 누군가가 고의로 손을 뗀 흔적. 의심은 현실이 되었죠. 그날 밤 이상한 인기척을 느낀 영란은 직접 밖으로 나가 CCTV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덮치며 목을 조르기 시작하죠.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 김영란 씨. 전동민의 등장으로 그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바닥에 떨어진 파손된 카메라와 쇄골에 흉터가 있는 남자라는 단서뿐. 이 사건을 계기로 영란과 동민은 마을에 새로 들어온 인물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로세, 이세준,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있는 불길한 그림자. 다음날 영란과 동민은 수상한 인물로 이세준을 지목합니다. 그의 숙소를 찾아가던 중 또다시 CCTV가 깨지는 장면을 목격하죠. 두 사람은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지만 예상과 달리 이세준의 쇄골엔 아무런 흉터도 없었습니다. 이세준은 자신은 단지 CCTV를 깨면 건당 5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심부름처럼 일을 했을 뿐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즉 그를 조종한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것. 영란이 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근처 어딘가에서 같은 벨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식간에 추격전이 벌어지고 두 사람은 어둠 속을 뒤쫓지만 끝내 범인은 놓치고 맙니다. 이로써 영란은 확신합니다. 이 마을 어딘가에 여전히 자신을 노리는 제3의 존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실체가 바로 가선영이 보낸 킬러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무창의 밤은 깊어갑니다. 장면은 서울로 전환됩니다. 가선영과 동생 가선우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죠. 가선우는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누나, 내가 가예림을 죽였던 날 영상 내 손에 있어.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가선우는 누나를 협박하며 회사 지분과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가선영은 얼굴이 굳은 채 한비서에게 명령하죠. 가선우를 당장 데려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남매의 대화는 점점 폭로전으로 번지고 그 통화 내용은 결국 이돈 변호사의 도청망에 포착됩니다. 이돈은 이 기회를 이용해 가예림 사건의 실체와 가선그룹 내부 권력 다툼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죠. 이 장면은 단순한 남매 싸움이 아니라 복수와 비밀 그리고 몰락의 서막을 알리는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공기는 싸늘했고 가문을 지탱하던 균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또 한 명의 조용한 플레이어가 움직입니다. 바로 변호사 이돈. 그는 가선영 일가의 도청 자료를 통해 가예림 사건의 핵심 단서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쫓기던 가선우가 잡히지 않도록 호텔에 숨어 그를 지원하죠. 가선우가 위기에 처하자 이돈은 비상벨을 눌러 탈출로를 확보, 그를 빠져나가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직후 정체 모를 인물들에게 급습당해 쓰러집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가선우가 과거 고용했던 흥신소 인물들. 이돈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했습니다. 그들을 역이용해 가선우의 행방과 무창마을로 내려간 기로세의 실체를 동시에 추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납니다. 존속살의 전과자이자 방화범 출신. 가선영이 보낸 그림자였던 겁니다. 이돈은 영란에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그 남자 맞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이미 죽음의 냄새를 감지한 사람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영란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오늘 밤 9시 제 집으로 와주세요. 그녀는 짧은 문자를 남깁니다. 그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끝을 보겠다는 함정이자 마지막 승부수였죠. 밤이 깊어가고 기로세는 휘발유통과 주사기를 들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불 꺼진 마을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영란은 숨을 죽인 채 총을 손에 쥐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싸움은 너무도 순식간이었습니다. 기로세의 공격은 망설임이 없었고 영란은 총을 쏘기도 전에 제압당해 포박됩니다. 기름 냄새가 방 안을 메우고 불길한 침묵이 이어지죠. 개인적으로 너무 허무하지 않았나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만큼 긴장감은 있었지만 주인공의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영란을 연기한 전여빈 배우는 공포와 분노, 체념이 뒤섞인 얼굴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핏줄이 드러날 만큼 감정이 고조된 장면에서 그녀의 연기는 이 드라마가 가진 현실적 공포를 완성시켰죠. 그때 갑자기 기로세가 비틀거리며 쓰러집니다. 뒤에서 백혜지가 나타나 그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던 것이죠. 혜지는 저녁 식사 도중 영란이 자리를 비운 걸 이상하게 여기고 뒤따라 나섰다가 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도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용기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란의 상태를 확인하던 바로 그때 기로세의 칼이 다시 번쩍이며 백혜지를 향해 꽂혔습니다. 비명 한 줄기와 함께 그녀는 쓰러졌고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이 장면으로 파라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동안 부세미의 친구로만 보였던 백혜지는 결국 자신을 희생해 영란을 구한 유일한 인물로 남으며 극의 긴장감과 감정선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성과 함께 파라는 그대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총성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예고편을 보면 백혜지는 응급실로 실려가고 김영란은 기자회견장에 섰죠. 그렇다면 총을 맞은 사람은 기로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질문은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 전동민일까요? 아니면 경찰관? 혹은 의외로 방에서 지켜보던 영란의 엄마일까요? 수많은 추측만 남긴 채 무창마을의 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이번 주 착한 여자 부세미. 이제 어느덧 중반부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김영란의 활약은 다소 아쉬운 느낌이 남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판을 뒤집고 진짜 주인공으로 거듭나야 할 때죠. 9회 예고에서는 가선영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이 있죠. 하지만 그 모습 어쩐지 가선영의 자작극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상황을 조종해온 그녀답게 이번에도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여론을 흔드는 쇼일 수도 있겠죠. 또한 가선영은 이돈을 향해 가족을 약점으로 삼은 협박을 시작합니다. 늘 그랬듯 상대의 마음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영란이 준비해온 플랜 C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닐까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전개에서 영란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자신만의 힘으로 복수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는 빠르지만 어딘가 고구마 같은 답답함이 남았던 것도 사실이죠. 남은 사회에서는 그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결말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청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부분은 역시 영란과 동민의 로맨스입니다. 예전에 태민이가 동민이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그런데 딸기로는 아니라고 했었죠. 어쩌면 상속받은 영란과 동민이 함께 부자가 되는 해피엔딩을 암시하는 복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의 시작이자 모든 비극의 근원이었던 가회장이 과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등장할지 기대됩니다.